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마스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바이블, 글레이 K 지음, K 미라클 모닝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베스트셀러 와칭의 저자 김상훈 작가님의 추천사, 글레이 K 저자님의 프롤로그, 그리고 본문 중에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이 책의 저자는 알래스카에서 남다른 빛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정점을 찍을 때 마스터가 나와서 본디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된 존재라는 사실은 거울 명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해 내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몸도 빛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로 거울 명상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의 치유 사례들을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래스카는 하늘이 와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때묻지 않은 청정한 대자연이기 때문에 빛의 층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와서 고통의 심연에 빠진 케인님을 구해준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근원의 빛이 존재합니다. 마음을 대자연의 넓은 공간으로 더 넓히다 보면 근원의 빛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근원의 빛과 만나는 것은 바로 원래의 나와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요술을 부리는 듯한 빛의 향유는 우리가 몸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면 육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유일한 현실인 양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물질 세계는 환영이고 빛의 세계가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무의식 정화의 방법과 빛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실용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고통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경험이 자신과 겹쳐 감정이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자신을 치유했듯이 여러분도 저자와 하나가 되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저자의 힐링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오랜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 원래 나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 와칭 거울 명상 저자 김상훈. 프롤로그. 아니,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이걸 알아야 하는데. 지난 3년 내내 수도 없는 책을 읽으며 내가 자주 한 말들이다. 수많은 현실 창조 관련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들이 참 많았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서 바로 실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감히 현실 창조의 완결판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그저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면 된다. 이 책은 현실 창조의 완벽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일에도 엄연히 순서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 단계를 건너뛰거나 생략하지 말라.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이해한 뒤 실천하길 바란다. 기존의 자기계발책의 뻔한 내용은 이 책에 나오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부수고 바꿔버릴 수 있게 이 책은 쓰여졌다. 이 책은 단순히 상상을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해서 그치지 않는다.
무언가를 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낱낱이 설명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실패해왔는가? 늘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목표를 잃고 쉽게 지치는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현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내가 진정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은가? 힘들이지 않고 내면의 행복을 지키며 삶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깨달은 자를 마스터라고 부른다.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런 마스터가 존재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이미 마스터가 존재한다. 우리가 마스터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 안에 잠든 마스터를 깨우기 위해 쓰여졌다. 여러분은 그저 이 책을 읽고 기억해 내기만 하면 된다. 진정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책에 쓰여져 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잠든 마스터를 깨워 그 힘을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쓰길 바란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여러분은 마스터의 영감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행동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이다. 마스터들이여,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1장. 진짜 나는 누구인가? 마스터와의 만남. 뭐지, 이 따뜻한 느낌은? 피잖아. 어떡하지?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아직 아이가 어린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13년 전, 일에 지쳐 결혼이라는 도피처를 선택했다. 그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타국에서의 출산과 함께 나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첫 아이를 낳은 지 2주 무렵이었다. 아이를 안고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시뻘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건강하다고 나름 자부하던 나였다. 완벽하게 출산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만 빼고 모든 게 완벽했다. 그렇게 나의 우울증은 시작되었다. 내가 아이만 낳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이건 꿈일 거야. 내 인생이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현실 부정을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상태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둘째 출산 후 나의 우울증은 정점을 찍게 됐다. 출산 후 무리한 운동으로 손목과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아이들을 안아줄 수도 걸을 수도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 겨우 이어가던 일상마저 내 편이 아닌 것만 같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신이 있기는 한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독일에 살 때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여행은커녕 매일 집안에서 가족들을 탓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아이들이 미워졌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였다. 그래,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있어? 다 꼴 보기 싫어 꺼져버려. 산다는 게 그저 힘겹고 지겨웠다. 아이들도 남편도 다 떠나서 혼자 있고 싶었다. 그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나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그렇게 미안함과 슬픔, 죄책감으로 내 안을 채워갔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폭발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잠자마다 폭발하기를 반복하는 통에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다. 미안해. 내가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나 때문이야. 내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 더 미치기 전에 그만 끝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했다. 매일 밤 아이들과 남편이 잠이 들면 죽을 생각만 했다. 수많은 자살 시도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어렴풋이 인생의 질문을 품은 채 독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하와이로 이사를 가게 됐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하와이에서도 나는 여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쇼핑 중독으로 매일 밤을 새우면서 물건을 사들기 시작했고, TV 중독으로 안 본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TV를 옆에 끼고 살았다. 운동 중독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은 늘 불안해했다. 몸매에 대한 강박으로 어떤 날은 토하기 직전까지 먹고 일부러 굶기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 일단 청소라도 해보는 거야. 무슨 바람인지 늘 기운 없던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랍 안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20대 때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산 책이었다. 그렇게 나는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순식간에 책을 읽어 내려갔다. 시간도 있고 숨 쉬는 것도 잊을 만큼 오랜만에 집중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졸업 후 바로 집을 나왔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20분 쪽잠을 자며 2-3가지 일을 했었다.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내려놓는 순간 머리에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지? 이건 아니야. 다시 뭔가라도 해봐야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책을 빌리러 가야겠어. 몇 주 전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났다. 책에 관심이 없던 터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대화였다. 그런데 순간 도서관으로 가야겠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그 길로 나는 하와이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운전하고 가는 내내 내 가슴은 잔뜩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참 오랜만의 기분이었다. 왠지 이번에는 이 지긋지긋한 우울증과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10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레 경력 단절이 돼버린 나는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다시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돈 관련 책들을 찾고 있었는데 어딘가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방금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오랜만이에요. 네? 누구신지? 절 아세요? 저는 당신의 마스터이자 조금 더 큰 당신이에요. 마스터요? 좀 더 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해요. 아니,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는 뭘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지? 내가 헛것이 보인 건가? 우린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알아야 뭘 시작하든지 말든지 하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내가 누군지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난 공부라면 딱 질색이에요. 책이라면 더 싫고요. 에휴, 그래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드러나 보죠. 일단 내가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일단 느낌 가는 대로 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대충 이 정도면 됐죠? 네, 그 정도면 시작하기 충분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30권이나 책을 빌리고, 그나저나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읽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4권에서 5권의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패션 잡지밖에 모르던 내가 점점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매주마다 도서관에 가서 30권을 대여했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책 읽는 시간만큼은 괴롭지 않아서 좋았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책을 단기간에 읽은 적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내가 200여 권을 읽어가고 있을 무렵 마스터는 다시 나타났다. 어때요? 공부는 잘 돼가나요? 와,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이 책을 20년, 아니 5년 전에만 읽었어도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난 여태까지 뭘 한 건지. 자책하지 말아요. 모든 일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그때 이루어져요. 지금이 바로 K에게 그때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뭐 궁금한 점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다들 그 무슨 무의식인가 잠재의식인가에 대해 말을 하던데요. 돈 관련 책이랑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 관련 책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이랑 잠재의식을 모르면 헛수고라던데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 프로그램이에요. 아, 근데 무의식이랑 잠재의식은 뭐가 다른 거죠? 읽어도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 둘은 말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아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합쳐 무의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마음은 95%의 무의식 프로그램과 5%의 현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무의식 프로그램은 습관과도 같다. 의도하지 않아도 바로 작동하는 것이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무의식 프로그램은 감정 없는 데이터와도 같다.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처럼 버튼이 눌러지면 작동하는 것이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몸도 바로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다 무의식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의식 프로그램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예가 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당신은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갑자기 잊어버렸다. 숫자를 떠올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누르고 있다. 결국 현관문은 열리고 당신은 안도한다. 이렇게 무의식 프로그램은 자동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 학습되어진 것이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무의식 프로그램은 7세 이전에 완성되고 35세 정도가 되면 완전히 굳어지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서 7살까지 최면 상태의 뇌파인 세타파 상태에서 그대로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때 무의식 차원의 모든 데이터는 주변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저장된다. 부모의 기본적인 신념과 행동 태도 등은 시냅스 형태로 뇌에 새겨지게 된다. 이렇게 무의식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버리고 나면 다시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 작동하게 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존 정보와 경험의 총합이 무의식 프로그램이 된다. 일단 무의식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면 그 자체가 나의 삶을 형성하게 된다. 무의식 프로그램은 컴퓨터처럼 외부 신호를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과거 학습된 과정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무의식 프로그램의 자동 반복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식의 관찰뿐이다. 의식이 개입해서 반복된 패턴을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할 수 있다. 무의식 프로그램의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무의식 프로그램이 채워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무의식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저 다운받은 프로그램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과도 같다. 이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무 의문 없이 그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95%를 무의식 프로그램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5%의 의식으로 95%의 무의식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뜻이다. 조 비텔 박사도 이것을 반의도라고 불렀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있지만 그 의도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삶과 실제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고 직후부터 형성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무의식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이 된다. 수정의 순간부터 자국 내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무의식 프로그램에 영향을 준다. 이때 우리의 현재 인격, 감정적 성향, 사고력 등이 무의식에 형성되게 된다.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우리는 이미 태아 상태 이전부터 무의식 프로그램을 형성해 온 것이다. 의식 있는 부모의 태교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낳는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부모님 밑에서 크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오류가 있거나 대부분 부정적이다. 나 또한 이런 무의식 프로그램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엄마의 임신은 시작부터 불행했다. 나를 임신하셨을 당시 아버지의 외도로 힘들어하셨다. 아들을 낳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딸로 태어났다. 그 이유 때문인지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사랑 결핍 상태였다. 인형이나 손가락을 빨며 자랐고 늘 야단을 맞기 일쑤였다. 커서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조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늘 성공의 단계 직전에 전부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때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다운됐나 봐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구에서의 공부를 위해 특정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무의식 프로그램이고요. 나에게 배움을 줄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무의식 프로그램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저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무의식 프로그램은 감정과 함께 작동하거든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라. 그럼 막 글로 적고 분석하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알아차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적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분석은 마음이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에요. 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에너지 낭비와도 같아요. 머리로 분석하기 이전에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부터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겠다 고만 하세요. 무의식 프로그램은 자동 재생 프로그램이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고 있는 상태와도 같다.
이런 무의식 프로그램을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총합이 바로 무의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무의식 프로그램은 우리가 과거의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재생시킨다. 마치 레몬을 떠올리면 입안에 가득 침이 고이는 것과도 같다. 훈련된 것처럼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감정은 특정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 프로그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무의식 프로그램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존재의 95%가 무의식 프로그램인 셈이다. 이쯤 되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 무의식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의 무의식 프로그램은 영혼에게 학습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와도 같다. 우리 각자가 지닌 무의식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영혼에게 지구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한정된 틀을 체험하게 한다. 결국 무의식 프로그램도 영혼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일 뿐이다.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의식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먼저다. 무의식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은 하나다. 무의식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의식적인 것에 대해 알 수 없다. 잠들어 있지 않으면 깨어날 수도 없는 것과도 같다. 지구의 무의식 프로그램은 영혼의 깨어나는 과정을 돕는다. 무의식 프로그램에 가려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결국 무의식 프로그램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고마운 도구인 셈이다. 5장 마스터 실전 잠재의식 리프로그래밍 방법 첫 번째, 잠재의식을 리프로그래밍 시킬 확언이나 선언 또는 자기 암시 문구를 적는다. 이때 단어들은 언제나 긍정문, 명령문과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살을 뺄 것이다. 보다는 나는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있다. 나는 담배를 끊을 것이다. 가 아니라 나는 비흡연자다. 와 같이 써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잠재의식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봐야 한다. 결핍이나 부족한 상태에서는 항상 느낌이 우선이 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면 느껴질 만한 긍정적인 내용을 문구로 적어보는 것이 좋다. 느낌에 최대한 집중해서 써보자. 1. 녹음기나 휴대폰 녹음기 어플에 한 번의 내용을 녹음한다. 이때 잠이 드는 평균 시간을 따져서 반복 재생이나 녹음 시간을 조정해서 녹음하면 좋다. 최소 1시간 내지는 무한 반복 재생을 추천한다. 2. 취침 전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한 내용을 튼 채로 취침하면 된다. 기상 직후에도 잠자리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일어나면 된다. 소리와 속도를 평상시보다 느리게 하거나 아주 빨리 틀어서 듣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인 마음이 분석을 하느라 잠이 드는 대신 깨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하는 마음은 지루하고 복잡한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가 되기 쉽다. 3. 잠재의식이 리프로그래밍 되는 시간은 최소 3주부터다. 뇌의 신경 가소성에 따르면 무엇이든 3주 이상 반복하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뇌회로가 형성된다고 한다. 일단 시작은 3주로 시작하되 그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4. 중간에 잠재의식 리프로그래밍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하다. 이미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 유지하면서 더 나은 문구를 추가해도 좋다. 두 번째, 느낌으로 잠재의식 열기.
잠재의식은 두 가지 저장 방식에 의해 작동된다. 바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다. 단기 기억은 기억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고 난 후 번호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장기 기억은 자주 가는 길이나 집 주소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이다. 우리 뇌의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해마는 강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을 우선적으로 저장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강한 충격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해마를 통해 잠재의식의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이때 저장된 감정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자동 반복 재생되게 된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잠재의식의 정보와 연결된다. 반복된 감정은 잠재의식을 깨우게 되고 이것은 곧 자기 암시가 된다. 현재 의식이 언어와 생각으로 소통한다면 잠재의식은 감정과 느낌이라는 언어로 소통한다. 잠재의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생각보다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느낌을 바꾸면 잠재의식도 바뀌게 된다. 기존 느낌보다 더 강한 느낌을 받는다면 잠재의식은 수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들이 잠재의식의 느낌을 바꿀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감사하기가 있다. 잠재의식은 감사하기처럼 이루어진 것과 같은 느낌에 반응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월러스 워틀러가 쓴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는 그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설사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는 가장 고귀한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다.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바로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다. 오직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느낌을 자주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느낌을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느낌은 체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한다. 그리고 느낌은 곧 우리의 체험이 된다. 잠재의식에 각인된 모든 느낌은 파일처럼 정보로 저장된다. 느낌은 암축된 정보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포함한다. 나는 이걸 원해.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과 똑같은 걸 보내줘. 우리가 매 순간 받는 모든 느낌이 사실 우주로 보내는 나의 메시지다. 느낌이 메시지고 느낌이 주문이다.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미리 느끼면 된다. 잠재의식의 언어인 느낌으로 소통할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이미지로 잠재의식 열기. 잠재의식은 이미지로 각인될 때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뇌에 각인된 이미지는 10만 배의 정보 처리 능력이 생긴다. 말보다 사진으로 보면 한눈에 알게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했는지를 떠올려보자. 언어 이전의 느낌과 이미지로 우리는 정보를 인식했다. 잠재의식이 아이와도 같다면 이미지가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된다. 실제 우리 뇌는 이미지가 담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패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뇌의 해마도 중요한 정보는 잠재의식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 이때 이미지로 된 기억은 잠재의식에 더욱 쉽게 각인된다. 이미지로 잠재의식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비전보드, 보물지도, 미라클 맵 등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주 곁에 두고 보면 된다.
우리가 순간 보는 모든 이미지들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평소에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식적으로 걸러보기이다. RAS는 뇌에서 특수 기능을 수행한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RAS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들을 필터처럼 걸러서 저장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저장하고 나머지는 바로 삭제한다. 이때 우리가 어떤 정보에 맞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RAS가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 뇌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인 이미지가 나의 현실에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보는데 깨어 있어야 한다. 잠재의식에 자주 반복적으로 보는 모든 이미지는 RAS에 각인된다. 각인된 이미지는 충분한 자극으로 인해 최우선적으로 잠재의식에서 실행하게 된다. 내가 자주 보는 이미지가 바로 내가 원하는 현실이 된다. 잠재의식을 통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주위의 이미지들부터 바꿔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로 보이는 곳곳마다 채워두고 자주 봐야 한다. 그래야 잠재의식이 항상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식하고 현실에서 이뤄줄 방법을 찾게 된다. 확언으로 긍정 마스터하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확언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20년 동안 14만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하루 평균 20회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셈이다. 부정적인 말은 곧 우리의 신념이 되고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리고 이 신념은 곧 우리의 삶이 된다. 신념은 우리에게 학습된 생각의 습관적 패턴일 뿐이다. 이 중에서도 부정적인 신념은 원하지 않는 경험을 창조한다. 원하지 않는 경험의 창조를 막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학습된 신념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생각과 말을 할 때 현실도 바뀌게 된다. 확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확언은 신념 변화의 시작을 마련해준다. 확언은 잠재의식에서 내리는 명령과도 같다. 의식적으로 하는 확언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인식, 책임, 변화. 확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말이 지닌 힘과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아무리 확언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인식한 대로 받아들인다. 인식해야 인정이 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확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조건 읊어대는 말은 힘이 없다. 모든 힘은 의식에서 나온다. 인식해야 인정이 되고 의식의 힘이 확언을 통해 작동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명령이고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은 책임이다. 내가 창조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지금껏 나의 삶은 내가 한 확언과 더불어 창조한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힘 또한 내게 있음을 알게 된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바로 창조의 씨앗이 된다. 확언은 바로 이 창조의 씨앗에게 물을 주는 것과도 같다. 창조의 씨앗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라 이내 나의 삶이 된다. 그때 나의 삶에 진정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확언은 의식적인 창조의 훌륭한 도구다. 잠깐 상상을 해보자. 신이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 씨앗은 물을 머금고 싹을 틔운다. 싹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된다. 확언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씨앗이고
생명 가득한 물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확언의 힘은 창조주 의식과 더불어 작동하게 된다. 지금껏 학습되고 조건지어진 신념이 있다면 잊어버려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신념이 아니라면 그저 내려놓고 원하는 확언을 시작하면 된다. 확언을 통해 삶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로 루이스 헤이가 있다. 그녀는 긍정 확언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자신이 말한 바대로 살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가난, 가정폭력, 성적 학대, 미혼모, 고교 중퇴, 남편의 외도, 이혼, 암까지. 그녀의 인생은 파란만장 그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긍정 확언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적, 정신적 멘토로서의 삶을 살았다. 루이스 헤이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확언의 힘 때문이었다. 확언은 곧 내가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주에 선포하는 것과도 같다. 확언은 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특정한 생각을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다. 확언은 잠재의식도 변화시킨다.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신념은 오직 그보다 더 강한 확언으로 바뀔 수 있다. 확언은 삶에서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게 도와준다. 인생에서 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확언이다. 확언을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확언은 어떻게 써야 할까? 간단하다. 긍정문, 명령형, 현재 시제로 쓰면 된다. 생각과 말은 에너지고 동시에 물질이다. 에너지가 물질화되려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말의 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때 더 쉽게 작동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창조되고 있다. 지금의 모든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확언은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이렇게 확언을 하면 그 힘이 미래로 이동하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돌려 줄 뿐이다. 미래 시제의 확언은 미래 한 시점에서 작동하게 된다. 그것도 미래 언제인지 모르는 영역에 확언의 힘은 낭비되고 만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지금이다. 지금 현재에서부터 확언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에너지는 한 곳으로 집중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부정확언도 확언이기에 이루어진다. 부정확언은 파괴의 에너지를 지닌다. 말에는 힘이 있다. 부정적으로 쓸지 긍정적으로 쓸지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확언은 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방법이다. 우리 스스로는 생각의 주인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삶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 확언을 낳는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 확언을 낳는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확언이 될지를 결정한다.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 확언을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삶은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을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생각은 오로지 나만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로잡아야 우리의 경험도 온전해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긍정 확언을 심지 않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 매사가 불평불만이라면 긍정 확언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부정 확언의 에너지를 중화시켜야 한다. 확언을 하면서도 걱정이 든다면 그것은 부정 확언의 에너지 때문이다. 부정 확언의 에너지에 잠겨 있어서 긍정 확언의 에너지가 겉돌게 된다.
그럴 땐 의지로서 긍정 확언을 더욱 해야 한다. 에너지는 임계점이란 것이 있다. 50대 50에서 1%만 긍정으로 기울어도 에너지의 축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때는 오로지 인내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확언을 해야 한다. 우리는 긍정 확언의 에너지에 잠겨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현실에서 확언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와 프롤로그, 그리고 각 장마다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추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